학교에 갓부임했거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 초보 선생님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얼마 전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 로티가 한 말입니다. 로티는 자신의 연구에서 신임 초보교사의 학교 생활을 sink or swi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그냥 직역하면 가라앉거나 아니면 헤엄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sink or swim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관용적으로 특별한 뜻을 가진 수거, 즉 이디옴입니다. 캠브리지 사전에서 이 이디옴의 뜻을 찾아보았더니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오로지 혼자 버티며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상황,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sink or swim이라는 관용어를 가라앉느냐 아니면 헤엄치느냐 이렇게 직역하는 것보다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혹은 죽기 살기 이렇게 의역해야만 그 뜻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로티는 왜 신임 초보교사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고 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이상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원래 전공이 사회학이었던 로티의 관심 분야는 직업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이에 입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직업을 택한 후에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연구했거든요.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나서 곧장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전문직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는데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이 그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스턴에서 보내던 로티는 모교인 시카고 대학의 교육학과로 다시 컴백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연스럽게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전 연구 대상이었던 다른 전문직들과 교직을 비교하는 연구에 착수했던 겁니다. 그 후 약 10년간에 걸쳐 로티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또는 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걸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를 진행하던 로티는 교직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로티가 발견했다는 교직에서만 나타나는 이 특이한 현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막 갓 부임한 신임 초보 교사나 25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나 업무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로티가 이전 자신의 연구 대상이었던 다른 전문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막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판결봉을 건네주면서 지금 당장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리라고 강요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죠. 또 이제 막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 합격한 이에게 칼과 메스를 건네주면서 지금 당장 환자의 수술을 감행하라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신임 교사가 부임 첫날부터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런 똑같은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꽤 오래전 일이지만 교사로 학교에 부임했던 첫날의 광경이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아마도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받은 지 며칠 만에 학교에 부임한 첫날부터 저도 수업을 해야만 했거든요. 처음 교실에서 까만 교복 차림을 한 빡빡머리 아이들의 100개의 눈동자를 마주했을 때의 그 당혹감, 그걸 떠올리면 아직도 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로티는 바로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포착했던 겁니다. 청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산전수전 다 겪은 교사와 이제 막 학교에 갓부임한 신임 초보 교사, 이들이 하는 일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를 sink or swim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sink or swim,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영장을 떠올리게 되죠. 학교에 갓 부임한 우리의 신임 초보교사는 이제 막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자가 오랜 경험의 진짜 수영 선수들과 함께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진짜 수영 선수들처럼 접영이나 자유형의 멋진 폼으로 수영을 하며 나아간다?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언간 생심이죠. 그저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 있기만 해도 다행일 겁니다. 그러니 sink or swim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죠. 신임 초보교사는 교실에서 그렇게 가라앉지 않으려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은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이외에도 담임 업무도 있죠. 시험 출제와 성적 관리, 교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도 처리해야 되고, 학예회, 체육대회, 소풍, 수학여행, 이런 교내 행사, 교회 행사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면담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들을 대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sink or swim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sink, 즉 가라앉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신임 초보교사의 그런 고군분투하는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까지 맡긴다고 합니다.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직은 전문직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임 초보교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런 교직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굿데이.